안녕하세요. 상추상자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도이촌 하고 있는 30대 부부가 생각하는 전원 생활의 단점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물론 저희는 너무 만족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단점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완전한 프라이빗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섞여 사는 도시 생활을 피해서 자유로운 전원 생활을 꿈꿨지만 아파트보다 넓은 공간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과 아이 컨택도 하고 작은 마을에서의 나름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맞아요. 가끔은 정원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저기 마당 너머로 지나가는 이웃과 인사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주변 집들과 어느 정도 교류도 신경 써야 하고요. 이장이라든지 그곳에 좀 심심한 사람들의 말 상대를 강제로 하게 될 때도 있어요. 30대에 귀촌하니 주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적인 걸 물어보거나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 불편하기도 해요. 맞아요. 애기는 있냐? 애기는 언제 가질 거냐? 두꺼운 옷 입고 있으면 지금 임신 중이냐는 말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도시의 인간관계에 지쳐서 시골로 와도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와 만나는 것이지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로 교통 문제가 있는데요. 많이들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급할 때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30대라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니까 병원에 갈 일이 생겨도 멀리 나가야 되고 생필품과 식료품들도 쟁여놓고 지내야 해요. 그래서 주변에 면사무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인프라는 있지만 임장 다녀보면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외지에 있다 보면 밤에 가로등조차 없어서 암흑을 운전하는 기분도 들어요. 그런 곳은 밤에 혼자 있는 것조차도 무서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기, 통신, 수도 등의 문제인데요. 프라이빗한 곳을 찾자니 너무 외지에 있고 외지에 있으면 통신 선로나 전주, 수도관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큰돈을 들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돼요. 저희도 주변에 꽤 주택이 있는데도 통신 3사 중에 한 가지만 개통할 수 있었어요. 집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도관이 없어 지하수를 판다거나 일부 자부담으로 전주를 심어야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되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살 집뿐만 아니라 집으로 진입하는 길까지 침수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오잖아요. 비뿐만이 아니라 차양이나 지붕에 너무 하중을 많이 받을 정도로 눈이 오면 치워주기도 해야 하고 너무 경사진 곳에 있으면 오가지도 못하고 고립되기도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마당에 날아갈 건 없는지 작물은 안 쓰러질지도 신경 써줘야 하고요. 이왕 시골 생활을 하면서 바깥 생활하려고 해도 더울 땐 너무 덥고 추울 땐 너무 춥기도 해요. 저희도 수도가 한번 동파돼서 터진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에요. 전원주택은 사면이 다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시골이다 보니 도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난방을 원하는 만큼 팡팡 틀면 기름이든 전기든 가스든 화목이든 유지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5도 2촌을 하니 아파트에 지내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확연하게 아파트 관리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서 아파트 관리비와 전원주택 관리비가 같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TV, 인터넷 같은 통신비도 이중으로 내야 되고 가전 가구도 이중으로 구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은 낡기 때문에 도색이나 정원 관리, 설비 교체, 누수 등등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잔디도 깎고 데크가 있으면 스테인도 칠하고 방부목도 교체해줘야 되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장비나 공구들도 필요해서 여러모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비용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로는 벌레와 파충류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자연과 가까이 살려다 보니 모기와 파리들은 기본적으로 엄청 많고 뱀이나 개구리 두더지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인 저도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퇴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내성이 생긴 것도 같아요. 집에 원래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뱀도 물 먹으러 오고 개구리도 서식하고 모기가 알을 낳고 그래서 흙을 처음으로 돈 주고 사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작물에도 많은 종류의 벌레들이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농약도 종류를 엄청 많이 사야 하고 오도 이촌을 하면서 약 없이 작물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7번째로는 진짜 무한한 잡초입니다. 마당에 꽃이 피고 작물에 열매만 맺히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수많은 잡초들이 서로 뿌리를 내리려고 싸우고 있어서 늘 관리해줘야 돼요. 손으로 뽑으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이게 예초기를 써서 해도 뿌리가 남고 잘라낸 풀은 또 엄청난 속도로 다시 자라버립니다. 작물과 잔디도 있으니 제초제도 막 뿌릴 수는 없는 거죠. 예초기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더운 날씨에 그 피로도도 감당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단의 대책으로 틀밭을 왕창 만들고 사이사이 농로마다 제초 매트를 깔아준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5도 2촌 중 2촌을 잡초만 뽑으며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8번째로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에 CCTV를 엄청 많이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자주 모다 보니 궁금해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없을 때 이웃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도 했었고 길가로 조금 뻗은 감나무에 감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늘 CCTV 보면서 혹시 수도가 터지진 않을지, 길가에 담배 불씨가 집으로 날아와서 불이 나진 않을지 그런 걱정도 해요. 요즘은 주변 집들도 캡스나 세콤 같은 보안 설비 설치해 두는 집도 많더라고요. 9번째로 현금 흐름이 막힌다는 점입니다. 전원주택을 산다는 거는 일정 이상의 돈을 투자하는 건데 사는 건 쉽지만 파는 거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는 더욱더 그런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내기 힘들거나 본인에게 맞지 않아서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아파트처럼 그 집을 계속 보러 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집에 맞는 사람이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진짜 모르는 일이죠. 저희도 집을 수개월간 알아봤었는데 임장을 가면 집을 내놓은 주인분들이 너무 반가워했었습니다. 대부분 1년에서 3년 전에 내놓은 매물들이 많았고 가격도 계속 내려도 안 팔리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집들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한정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9가지 단점들을 뽑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원생활이 싫으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생활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엔 장점도 한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원생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